우리가 독립적으로든 혹은 하나의 통일된 접근으로든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게 투자해 왔는지, 어떻게 제조업체들이 겪을 금융 위험을 완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키트를 개발하여 전국적 테스트를 시행했는지를 배워야 한다. 이 말은 태국 제1대학 출라롱콘대학교 정치학부 보안 및 국제연구소의 타나팟 페카난이 태국의 방콕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 내용입니다. 필자는 태국뿐 아니라 아세안 전 국가의 모범의 예시로 우리 대한민국을 꼽고 있는데요. 2020년 후반기 동아시아의 삶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세계는 봉쇄 등의 제한 조치로 인해 휘청거렸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이른바 팬데믹 제3파가 동남아 지역을 강타하며 유럽과 미국 등 백신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국가들과는 달리 이제 동남아 지역이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위기에 몰려있다는 필자는 동남아 국가들이 더 큰 그림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유럽이나 미국 등의 먼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의 가까운 이웃 중 한 곳에서 훌륭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면서 그 교훈을 주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라롱콘 대학의 연구소가 6월 말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팬데믹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동시에 공중보건 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밝혔으며 한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로 유명하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테스트 키트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성공한 점,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등의 혁신적 테스트 방법을 개발한 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대중들에게 최신의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한 점, 모바일 문자와 웹사이트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점, 아울러 한국이 이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다룬 중요한 요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냈다는 것이라 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국립대학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팬데믹 대응을 위해 2015년에 그것보다 182% 상승한 1억 3,500만 달러로 예산을 증액시켰다면서 여기에는 전염병 예방 치료, 항바이러스 제품 및 개인 보호 장비와 관련된 구매가 포함되었고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예방 기술 개발, 테스트 키트, 백신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사업에도 투자하였으며 동남아시아가 아세안이라는 단일 기구로서 협력이 잘 되지 않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회원국들은 서로 독립적으로든 또는 통일적 접근의 일환으로든 한국이 어떻게 성공적인 방역, 투자, 제조업체 및 금융위기 완화, 테스트 키트 개발 등을 해왔는지 배워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시나파이낸스도 한국의 투자 성장과 수출이 강하다 보도하고 있고 스페인 매체 싱코디아스는 한국이 2021년 1인당 GDP에서 이미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성장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경제가 회복되는데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멕시코나 남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회복에 최장 5년까지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이러한 회복을 이뤄낸 한국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또한 영국에 기반을 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회사인 글로벌 데이터 역시도 보고서를 통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더욱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 놀라워하면서 한국은 그런 그림의 현실화가 실제로 가능한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까지 글로벌 코로나 백신 생산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5대 제조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다는 이 보고서는 한국이 국내 백신 생산의 길을 열어주는 mRNA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데이터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냥 말로만 가능한 부분이 아님도 전하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인데요. 한국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국가이며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상용화 경쟁에서 이미 아성을 구축한 기업들로서 한국은 다양한 참가국들과 협력하여 백신을 생산 공급할 예정이며 한국은 10억 도즈 분량의 mRNA 백신을 즉시 생산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글로벌 데이터의 제약 분야 분석가인 프라샨트 카다야테는 한국은 코로나 백신의 잠재적 공급 국가로 부상했고 따라서 백신 생산을 더욱 늘리기 위한 한국 정부의 투자는 글로벌 백신 산업의 주요 세력이 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전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 한국은 기존 생명공학 역량을 활용하여 생산 및 연구 측면에서 백신 산업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7개의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은 임상 3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미약품, GC녹십자, ST제약 등 3개 기업이 주도하는 K백신 컨소시엄의 목표는 2년 이내에 자체 개발 백신 1억 도즈 분량의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프라샨트 카다야테는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새로운 변이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백신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여기에 추가 접종의 필요성까지 등장해 백신 공급 제약이 있을 수 있기에 현재 각국이 자체 개발 백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자체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개발 산업 내 전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한국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팬데믹은 국가가 안보를 다루듯 해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된 지 오래이며, 지금은 백신 분야에서 앞서 있는 주요 백신 개발국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방이 그러하듯 백신 또한 스스로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장기화 조짐이 보이는 현 팬데믹은 물론 향후 닥쳐올 위기도 대비할 수 없을 것인데요. 우리가 현재 전작권 회수를 비롯 자주국방을 위해 대대적인 국방 예산 투자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팬데믹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있어야 함을 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에 대해 철저한 이기적 행동을 보이는 일부 백신 개발 국가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에 더 응원을 보내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뭐하나 우리도 하루 2,000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맞습니다. 앞선 칼럼의 내용처럼 정부가 아무리 멋진 정책을 펴낸다 해도 세계 1등 시민들의 모습이 없었다면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해외에서는 놀랍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이기도 하죠. 허나 지금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피하지 못한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 기준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감안하면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에 따르면 다행히도 고강도 방역 조치, 그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급증을 막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며, 현재 백신 예약이 진행 중이기에 이 부분에도 우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람이 고통을 참고 견디는 부분에 있어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를 때 가장 힘들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일탈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우리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우리의 헌신적 시민의식이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이 테스트 키트, 치료제, 방역과 더불어 백신에 이르기까지 이 4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라 인정받고 가장 먼저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할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관계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